자, 윤미향이의 지금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의혹이 안성에 있는 위안부 쉼터 별장 부분이에요. 자, 7억 5천만 원에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1억을 더 들여서 추가 인테리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억 5천만 원쯤 들어갔는데 4억 2천에 지난달 지금 그 이용수 할머니 뭐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 날 팔았다는 거예요. 4억 3천만 원, 즉 반값에 팔아서 반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산 가격도 시세의 3배쯤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금 집은 이제 살려고 하면 그야말로 그 뭐 2억 몇천만 원 정도 주면 사는데 그거를 갖다가 7억 5천에 샀다는 것도 지금 의문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소개한 사람이 이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성신문의 대표인데 이 사람이 또 남편 김삼석과 같은 이 주사파 NL 이 운동권 출신이고, 이 사람도 반미구국정선이라는 이적단체 건으로 지금 징역형을 받았다가 복권돼 가지고 안성신문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수원시민신문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경기도 지역 언론사 협회를 같이 또 차려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2016년에도 지금 이 총선에 나섰고, 이번에도 이규민이 또 총선에 나서서 2016년 떨어지고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규민이라는 사람이 이 별장을 지금 소개해 줘서 샀다라는 거예요. 자, 이규민의 그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을 하는 김모 씨가 지금 이규민의 지금 후견인 역할을 해 왔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 소유하던 별장을 지금 윤미향이가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턱없는 가격으로 사고, 그리고 중간에서 돈을 빼먹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팔면서 반값으로 팔았는데, 그런데 지금 또 팔고 난 뒤에 이거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10억을 낸 돈으로 샀고, 그걸 갖다가 이 뭡니까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이제 지정기부로 지금 정대협에 준 거고, 그러면 정대협이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 다시 판돈을 내놔야 되는데, 그 이 매각 가격을 지금 현재 이 반값 정도로 이렇게 팔게 되면 이 또한 그야말로 이제 매각된 돈은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은 돈을 다 원래 기부했던 공동모금회에 돌려줘야죠. 기부를 주관받았더니요. 근데 이제 반값이라 하면 작게 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 펜션 용도로 주로 임대를 썼다라는데, 그 임대 수익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에 관리비로 2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그 70%가 부친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금 한동안은 120만 원씩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50만 원씩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친이 그 관리비를 다 받아갔다 이렇게 돼야 되고, 부천 인건비 빼고도 9,300만 원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출 내역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할머니 쉼터라다가 지금 이제 곤란해지니까 힐링 센터라 했는데, 2018년 들어서 월별로 힐링 센터 지출액을 공시했는데 1월에는 143만 3,120원을 999차례 나눠 지급했다라고 엉터리로 공시했어요. 심지어 2018년 6월에는 999건에 45,970원을 썼다고, 한 번에 46원씩을 여기에 지출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장난치듯이 적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상 할머니들이 처음에 개소식 할 때 한 번 간 거 외에는 비어 있었고, 이 치유와 나눔을 위한 쉼터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쉼터는커녕 힐링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 이 펜션처럼 대출해준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의 관리 비용이 아버지한테 돌아갔고,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여당에 당선된 국회의원 안성에서 당선된 사람이 이 건물을 지금 소개했다,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당이 아직도 지금 겉으로는 윤미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 부분에 대해 완전히 커버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근데 여권 내부에 이제 균열이 살살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이 사람은 그 문재인의 의도에 굉장히 충실하게 발언하는 사람인데요. 박범계 의원이 윤미향과 관련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또 소위 국민정서법, 나아가서는 보편적 감정에 부합하느냐 하는 기준으로 좀 봐야 된다.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친일적 공세라고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워낙 여론이 좋지 않다. 당에서는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될 수도 있다. 당내 분위기도 처음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와 달라졌다. 민주당은 윤에 대한 공격을 친일 세력의 공세라고 이렇게 비판하며 이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을 인정해야 된다고 감사해왔는데, 그런데 박범계는 윤미향이 오늘 중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해야 된다. 엊그제 분위기하고는 달라졌다.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쉼터 부분의 관리를 맡아왔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사가 구분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과거 이런 사례는 정치권에서 질타를 받아왔다.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공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었다라는 표현이 반성이라고 하기에는 약하다. 쉼터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문제는 윤 당선인이 안성에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지금 쉼터를 매입한 곳보다 상태가 안 좋았는데 시가가 싸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한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된다. 지정기부금이 주체였던 현대중공업과 정의기억연대 모두가 만족을 했고 공동모금회가 이 부분에 만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오늘 중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윤미향은 쉼터 의혹에 대해 지금 정치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한다 하고 하면서도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10억을 준 현대중공업이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 10억으로는 마포에 어디에도 살 수 없었다. 처음에는 마포구 성산동에 산다 했어요. 결국 안성까지 오게 됐고 힐링센터를 매입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비싸게 매입한 게 아니다. 건축 자재의 질로 봤을 때는 타당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을 사용한 데 대해 전자제품 등을 구입한 것이고 할머니들도 기분 좋도록 블라인드를 하나 하더라도 고급으로 진행을 했다. 참, 이 말 듣는 사람들이 다 웃을 겁니다. 거기에 전자제품과 블라인드가 무슨 놈의 1억입니까? 자, 그러면서 2012년 2억 원대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구매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경매를 사기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 당연히 경매는 현금으로 한다.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 조의금을 받을 때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제가 상주로 김복동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인 제 명의로 계좌를 냈다. 보통 상주가 통장을 만든다.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의연이 1,000원짜리 한 장을 안 줬다. 기부금을 거리 받고도 할머니들 팔아서 데모했다. 국민들 호주머니 튼 돈 모두 토해내라. 어머니 계좌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제 위안부 할머니 자식이죠. 정의연이 돈 보낸 적 하나도 없다라는 이 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2004년에도 정대협의 기부금 사용과 관련한 비판 성명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A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신미자 할머니 등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 모임인 세계평화무궁화의 명의로 위안부 2번 울린 정대협 문 닫아라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 이 성명은 정대협에 대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이다.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함답시고 전국에서 성금을 거둬가지고 그 성금을 우리한테 쓴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 13명은 서부 지법에다가 정대협과 나눔의 집을 상대로 모금 행위 및 시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는 할머니들 피 빨아먹지 말라고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딴소리를 하더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민주당 안에서 운동권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상대편을 친일 세력의 공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윤미향이가 해도 너무한 스토리들이 자꾸 공개되자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한 의원은 단순한 해계 오류가 아닌 부정의 문제로 커지는 분위기이다. 윤미향이 나서서 해계 불투명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아버지한테 돈을 준 부분이 사과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 친문들 안에서도 지지자 백개문 안에서도 윤미향이는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윤미향이가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당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있다. 자, 양정숙이는 지금 민주당을 상대로 제명 결의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양정숙은 8일날 민주당이 자기를 제명한 결정이 무효라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이 7일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정숙을 제명을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고 또 6일날 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 공직자 추천 의무 방해,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정숙을 고발을 했고 양정숙 또한 더불어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정숙과 민주당하고의 관계도 저거가 공천해놓고 지금 끝까지 이렇게 버티니까 제명까지 하면서 지금 가니 양정숙이는 지금 민주당을 고발하고 제명한 데 대해서 소송까지 지금 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마디로 이 위안부 할머니라는 부분이 좌파 진영 내부에 굉장히 유용한 싸움의 수단이었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친일 친미로 이 우파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최대의 호재 중의 하나였고 문 정권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역사 바로잡기 그리고 과거에 일제시대에 지금 임시정부
상해 임시 정부로 마치 정통성이 있는 듯한 입장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호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윤미향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당시 좌파 진영 안에서는 윤미향을 옹호하고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박 정권이 1번과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한 걸 문 정권이 깨면서 비판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또 이 정권이 코나 몰릴 때마다 조국부터 이 친일 반일 논란을 벌여오는 부분이 지금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 국민의 이 반일 에너지를 키우는 자양분으로 지금 정의연이나 정대협을 이용해 왔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고 있는 윤미향에 대해서, 또 여기에 개입했던 양정숙에 대해서 국회의원 바지까지 던져주고 묻지마 지지를 해줬어요. 챙겨줄 것 다 챙겨줬어요. 정부에서 돈 주고 모금 받고 잡음이 생기는데 시비가 없도록 정리해주고, 그러다가 지금 이까지 와서 이제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윤미향이라는 부분이 이들에게는 지금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성역처럼 떠받들어지는 부분에는 그건 당연히 부패와 비리가 수반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도외시한 채 성역을 강화해 온 결과 이런 사태를 맞이한 겁니다. 저는 5.18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